자, 우선 제가 첫 번째 그 모재를 설정을 하고 요 좌표 옮기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가공 모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창이 뜨실 거예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프로 cnc.mil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로 cnc가 있으신가요? 이게 왜? 여기 이제 네, 클릭하시면 예. 제가 지금 요리를 힘들기 때문에 저의 포스트와 요 혹시 포스트를 확인을 누르시고 이 포스트가 없으니까 이 전에 인정한 포스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제 황삭, 정삭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하나가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황삭 먼저 해보겠습니다. 황삭은 요 아이콘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자마자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뭔가를 선택하라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입니다. 자, 저는 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이 형상을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런 다음에 가공 영역을 선택하라 그러는데 여기선 가공 영역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를게요. 제가 이거 황삭 데이터를 우선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황삭 자동화공 아이콘 클릭하시고, 황삭 자동화공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가공 영상 선택,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절삭 방법은 상하향, 공구 직경은 30%로 놨습니다. 예율량 0.3. 요 모재 선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에서 이렇게 작업하셨으면 공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구는 3파이의 1.5R입니다. 1.5R까지 꼭 써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혹시 제가 빠르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설정에서 안전 높이는 15, 깊이는 제로, 절임량은 2mm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모재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모재 선택이라는 글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엔터. 무슨 창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 가공은 요 형상 아이콘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가공할 형상 선택, 엔터. 이번에는 이 공구가 바깥쪽으로 도망치지 않게 이 타이트하게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외곽을 잡아 보겠습니다. 외곽 더블 클릭해서 잡으셨다면은 엔터. 자, 이번엔 상하향, 그 다음에 공차는 0.01입니다. 반지름은 0으로 줄게요. 이 공차라는 거는 형상을 크게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공차는 항상 직선으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0.0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라운드인데 크게 확대를 했을 때는 좀 딱딱딱 뚝뚝뚝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톨러런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상하향 100분의 1반에서 여기까지 설정하시고 공구 쪽으로 가보시면 조건 똑같습니다. 공구가 똑같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설정에서는 안전 높이 10, 절임량 0.3. 이제 연수 때 오시면 이런 스칼럽 높이라던가 공구의 라이브러리라던가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선은 절임량까지만 우선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바로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0으로 주시면 안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에 칼 과도를 가지고 배를 깎듯이 헬리콜로 공구가 돌아오게 됩니다.
공구가 배 깎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 했던 거는 이 형상 가공에 마우스 3번 버튼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방금 작업한 겁니다. 속도는 요 밑에 보이시죠? 콘스턴트로 요 아이콘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 속도가 빨라졌다가 늘었다가 하십니다. 이렇게 빨랐다가 늘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평행 가공만 하시면 돼요. 자, 형상 가공 하셨고 평행 가공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형상 가공에서 선택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형상 선택, 엔터, 그리고 바운더리, 외곽 가공 영역, 더블 클릭, 엔터. 자, 절삭 방법은 항상 상하향으로 놓으세요. 공구 직경 피치는 3%만 놓으시고 반지름은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절삭 방법에 대한 상하향 가공이나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은 제가 산업체에서 일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같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던가 상향 가공했을 때 좋은 점, 하향 가공했을 때 좋은 점,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절삭 방법 상하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향이든 항상 하향이든 상하향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만 우선 아시면 돼요. 대신에 산업체에서 가공할 때는 90% 이상이 항상 하향 가공만 합니다. 상하향 가공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산업체는 항상 하향 가공만 하는데 그 이유는 하향이 가공면이 가장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외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하향 가공을 작업을 한 다음에 단전 가공이라고 해서 약간의 부식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상하향 가공을 하면 공구 마모도 심하고 기계도 힘을 많이 받고 파손도 심하고 정밀도도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상하향으로 가공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놓겠습니다. 공구 직전 피치는 3% 놓는다 그러면 3파이 브랜드명 기준으로 봤을 때 0.03mm가 되겠네요. 0.0333mm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공구 직전 피치라는 거는 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을 갔다, 이렇게 와서 다시 이만큼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의 요 거리가 0.03%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구가 일로 갔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하향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그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상향이든 하향이든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하향으로만 갈 수가 있겠죠. 자, 반지름 값은 공구가 가공을 할 때 공구가 보통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위쪽으로 그대로 빠지죠. 하지만 이 반지름 값을 주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와서 이 반지름 값이 R5라던가 R6이라던가 형상은 이렇게 있는 거죠.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쪽에 아이콘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지름값을 아예 주지 않게 된다 그러면 바로 수직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산업체에서는 공구의 파손,
그리고 기계의 수명, 이 두 개를 우선은 가장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정밀도, 불량이 난다라던가 공구가 파손이 된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할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불량 보고서를 쓴다던가 그렇게 문제를 좀 제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공구가 좀 안정적으로 파손이 덜 되게끔 가공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거지만 굳이 아크릴이나 경근 석류를 가공할 때는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 가였으면 공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구는 똑같이 1번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하였으면 깊이로 갔을 때 안전 높이와 가공 시작 높이 5mm만 주겠습니다. 평행 가공은 Z를 형상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항상 평행으로만 가기 때문에 아까 형상 가공처럼 이렇게 헬리컬로 가공하는 것처럼 이 가공 시작 높이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가공 시작 높이를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을 누르시면 평행 가공이 나오겠죠. 평행 가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고속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저는 황삭 작업하고 형상 가공하고 평행 가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이 검증을 눌러도 파란색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STL 타일입니다. STL 타일이기 때문에 솔리드로 인식을 해야지만 형상과 모재가 가공을 했을 때의 그런 잔상량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STL은 특히 3D 스캔을 작업한 파일은 이렇게 형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모델링 툴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STL 파일을 불러와서 3D 모델링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캠 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NC 데이터만 뽑으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NC 데이터 한번 뽑아볼까요? 자, NC 데이터 이름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 저는 제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공구가 항상 1번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이 1번 밀린 공구 엔드밀밖에 없습니다. 공구 이름을 항상 논으로 넣으시면 기존에 있던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구가 설정이 되어 있어도 항상 한 묶음으로 다 합쳐져 나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 황삭 가공, 형상 가공, 평행 가공을 작업하셨는데 혹시 공구는 0번이나 3번을 쓰셨다면 여기 밑에 몇 가지의 엔드밀이 다 나와 있겠죠. 자, 논으로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NC 데이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분명히 다 나오셨을 거라 믿고 선생님 한 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제 한번 가공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나오면 바로 기계 쪽에 넘기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